안녕하세요. 판결로 본 세상입니다. 오늘도 춘천지방법원의 이희경 공보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 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저희 판결로 본 세상에서 뭐 형사소송이라던가 민사소송 문제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행정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춘천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관련해서 주요 판결 한 두 가지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건을 다투는 것인지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이제 법을 집행하면서 공권력 행사로서 한 그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포함한 행정청의 처분을 이제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국민이 정부나 행정청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보통 포함이 되고,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영서지방의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고, 영동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강릉지원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개해 주실 판결은 좀 어떤 건가요? 네, 최근 10월에 춘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운전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교통사고 전력을 개인 택시 면허의 제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피고행정청은 이제 2014년도에 2014년 개인 택시 면허 추가 발급 계획을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제 위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이제 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순위에 해당하려면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관내 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원고는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무사고 운전 기간이 17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원고의 신청대로라면은 무사고 기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할 수도 있었나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고행정청에서는 이제 원고가 2013년도에 교통사고를 이제 일으켜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사고 운전 경력이 단절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원고의 무사고 경력은 이제 9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미인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좀 이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게 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네, 원고가 이제 2013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제 원고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순간에 마주오던 상대 차량이 직진을 해가지고 충격을 일으킨 사고인데, 이제 검찰에서는 원고가 택시 회사에 공제조합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제조합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관련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공소권이 없다라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과실은 있었나요? 이제 재판부가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이라든지 여러 증거를 토대로 당시 교통사고의 과실이 누구한테 있었는지에 대해서 심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제 원고가 우회전으로 먼저 진입해서 교차로에 상당 부분 들어와 있던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직진을 했다. 그래서 원고의 택시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로서 이것은 이제 상대 직진 차량이 충분히 좀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고 안전운전을 했다면 원고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으리라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낸 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러한 이제 경우에는 교통사고 경력이 있긴 하지만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사고까지 무사고 경력을 단절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 그런 원고가 무사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순위가 돼서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발급 대상이 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항소 제기 여부는 기다려 봐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됐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사건 좀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원고는 이제 육군 상사로 임관을 해서 근무하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이제 사망한 군인의 이제 배우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망한 자신의 남편은 과로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피고 보훈청은
망인이 재사망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의 자격이 있는데 이 피고 보훈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상 재해로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로 어떤 사유가 쟁점이 됐었나요? 네, 그 대법원 이제 판결에 의하면은 재해사망 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사망의 그 원인이 된 그 질병 또는 그 악화된 그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 상태에 미친 정도 그리고 그 지속 기간 또 망인이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망인의 신체 조건, 정신 상태, 또 기왕증의 유무를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이제 보통 평균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또 스트레스로 인한 그 사망 사고도 주의해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좀 소개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이 이제 문제된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은 망인은 이제 사망 당시에 행정보급관을 겸임하면서 부대시설 관리 보수, 또 교육훈련, 또 병력관리, 또 장비라든지 보급품 관리, 관심사병 및 부사관 관리, 지휘관 보좌 등의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특히 그 사망 전에 대대장의 이제 이취임식 준비를 좀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였고 그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당시 이제 같은 군인 부대 내에 있었던 그 게임 중독 증상이 있었던 관심 부사관 관리 업무도 이제 병행 수행하면서 조금 과로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무 시간은 총 584시간으로 이는 정상 근무 시간인 408시간보다 약 104시간이 초과돼서 근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망인은 이제 사망 전날 양쪽 어깨 결림 증상이 있어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또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하던 중에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진짜 정상 근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초과했네요. 거의 104시간 네. 초과 근무했는데 이렇게 정상 근무 시간을 상당히 초과해서 근무를 했는데 이 평소 망인의 건강 상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평소에 이제 망인은 군에서 체력 측정할 때 특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한 체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관련 질환을 앓은 사실은 없었고 또 망인은 평소 매일 30분 정도의 체력 단련 운동을 하는 등 평소에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네, 재판부는 이제 진료기록 감정 등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심리를 했는데 그 결과 업무 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이제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주당 5시간 또는 1개월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뇌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제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망인의 과중한 업무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이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되었다. 즉 그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본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진 않고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요? 네. 그러면 보훈보상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이 양자 간의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국가유공자가 되려면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민의 신체 안전 보장이 아니고 이제 그 일반 행정 군대 내에서의 행정 업무 즉 대대장 이취임식 준비라든지 관심 부사관 관리 등을 포함한 망인이 평소에 담당했던 그런 행정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해당 요건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 이 담당 업무에 한해서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네, 이렇게 행정소송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재판 청구권 등 이 기본권은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은 행정소송을 낼 수가 있는데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와 지자체, 공법인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렇게 이해관계를 갖는 각 주체들이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타협과 조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소송 관련해서 말씀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